파주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볼 여행 명소는요, 지난 2014년 문을 연 박물관인데요. 박물관에 딱 들어서면 누구나 황홀함에 절로 감탄사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이 박물관에서요, 파주 여행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드디어 마지막 장소로 이동을 한번 해봤는데요. 방금 전에는 약간 귀가 즐거운 곳에 있었더라면 이번에는 눈이 번쩍번쩍 너무 즐거운 곳에 왔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저희 하계사님 모시고 먼저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요, 파주 해리에 위치하고 있는 박물관이고요. 무형문화재 선생님이 설립하신 옛날 전통 장신구와 옛날 왕실에 사용한 기물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장신구. 또 우리나라가 그 멋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액세서리들 너무 좋아하는데 오자마자 반짝반짝반짝 너무 예쁜 장신구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네. 이곳에서 오면 약간 어떤 순서대로 관람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곳은 무형문화재 선생님이 직접 만든 작품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왕실에서 사용하던 왕실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왕비님이 사용하던 머리에 사용한 비녀라든지 아니면 놀이개가 전시되어 있어요. 왜 우리 한 번쯤은 여자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공주가 되고 왕비가 돼보고 하는 꿈이 있는데 직접 돼보지는 못하더라도 장신구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울 것 같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요, 박물관의 설립자이자 무형문화재인 옥장 김영희 선생이 복원한 조선왕실의 궁중 장신구입니다. 네, 장소를 살짝 이동을 해봤는데요. 제 옆에 뭔가 책 같은데 책 같지 않은데 책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선생님, 이거는 뭘까요? 바로 오셨습니다. 책입니다. 네, 옛날에는 이렇게 책을 만들 때 이렇게 옥으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옥으로 만든 책에는 왕에 대해 올리는 글이라든지 그 왕의 업적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옥책과 그 옆에 있는 저기 도장이죠. 옥으로 만든 도장은 그 왕의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기물이었습니다. 왜 옛날에 이렇게 도장 찍고 이런 거 저 사극에서 본 적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가 서류에 찍는 것은 옥새라고 부르는데요. 네. 여기 있는 거는 왕으로 될 때 받쳐지는 도장이에요. 의식용이고요. 이 도장들은 그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재료와 제일 좋은 재료는 옥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왕의 이름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가 거북이 모양으로 돼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된 이후에는 손잡이가 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거북이. 네, 손잡이가 였는데 거북이. 용으로 바뀌었다라는 네. 거. 저것도 하나하나 다 조각을 한 거겠죠. 네. 엄청 세밀하게 거북이 등껍질도 막 보이고요. 그런데 제 눈에는 저 뒤에 더 반짝반짝 화려한 게 자꾸 눈을 밟히거든요. 네. 뒤쪽으로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네. 아름다운 보석을 사용한 조선왕실의 화려한 장신구들이 눈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사로잡네요. 바로 이거거든요. 제가 사극에서 그렇게 보고 드라마에서 보고 하던 그 화려한 장신구. 제대로 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저 머리는요, 큰 머리라고도 부르고요, 대수라고도 부르는데요. 조선시대 왕비님이 될 때 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하늘에다 제사를 지낼 때, 그럴 때 머리에다가 쓰는 머리 장신구 모양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보다 더 크게 만들고 거기다가 왕비님은 아무래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제일 큰 어른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제일 귀한 보석과 제일 귀한 장신구를 가지고 저렇게 머리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크고 무겁기 때문에
당시에 혼자서 저 머리를 하고 다니기도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왕비를 상징하는 봉황으로 된 머리 비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사용되는 것은 금과 그 다음에 진주, 그 다음에 되게 귀한 보석 여러 가지들하고 옥을 사용해가지고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을 많이 만들었어요. 오, 아 그러면 저는 이 장신구들만 이 머리에다 이렇게 핀 꼽듯이 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머리카락 모양까지도 다 한꺼번에 네. 쓰는 건가요? 네네네. 아, 그래서 큰 머리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그래서 네. 대수가 네. 되는 거고요. 예.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목 조심했어야 되겠는데요? 전통 장신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무형문화재가 만난 덕분에 이렇듯 진귀한 장신구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옆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보니까요. 뭐 비녀도 보이고요. 가락지도 보이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 정도 장신구 썼겠지 하는 그런 장신구들이 막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딱 보니까 우리나라에 계속 있었던 장신구들 맞나요? 예, 우리나라 여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장신구 맞고요. 이곳에 있는 장신구의 특징은요. 옛날에 대한제국 시절에 영친 왕비였던 이방자 여사가 갖고 계시던 장신구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일본에 있다가 저희가 협정을 맺어가지고 다시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환 받은 후에 이것을 보건복제하는 사업을 했고요. 그때 저희 관장님께서 보건복제를 해서 그 장신구와 똑같은 장신구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되게 다양한 장신구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녀나 그 다음에 놀이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장신구 중에서 비녀나 놀이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미적인 감각에 제일 잘 맞는 장신구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그 설명과 또 왕비님의 모습이라든지 장신구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때 당시에 만약에 반환받지 않았더라면,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좀 다양한 모양들, 다양한 문양들이 있는 비녀들은 제가 구경도 못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여기 있는 장신구들은 왕실에서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일반 민가의 장신구보다는 훨씬 격조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기 어려웠겠죠. 어쩐지 제 머릿속의 비녀는 그냥 은비녀 있죠. 약간 젓가락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냥 단조로운 모양이 전부였는데 크기도 제각각이고요. 막 색상도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요. 기획전시실에서는 전통문화와 장신구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테마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현재 선비들의 삶을 보여주는 전시가 한창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다양한 장신구들을 눈으로 보고요. 이 즐거운 눈을 가지고 아래층으로 한번 이동을 해봤는데요. 선생님, 이곳은 어떤 곳이죠? 이곳은 기획전시실이고요. 기획전시실에서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특별한 기획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남자들이 살고 있는 사랑방에서 쓰는 물건들, 그 다음에 문방 재구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의 학용품처럼 쓰는 물건들을 갖다가 일반 물건들보다도 무형문화재 선생님 네 분께서 만든 작품으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문방사우는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문방사우라고 하면 뭐 벼루, 그리고 묵, 종이, 네. 붓. 네, 잘하시네요. 이렇게 예. 네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방재구는 뭘까요? 그냥 문방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문방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벼루나 먹이나 붓을 썼기 때문에 조금 지금과는 다른 구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다양하게 아름다운 물건들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문방재구가 중요한 점은요. 조선시대가 양반들이 사회고요. 양반들이 추구하는 게 덕을 쌓고 공부를 하고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문방재구에도 특별한 의미를 뒀습니다. 그래서 문방재구들을 보게 되면은 선비들의 이상향이라든지 삶이 담겨 있어요.
아, 선비들의 그 이상향과 삶. 지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 이 앞쪽에 한 4가지가 동시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이건 뭘까요? 예, 이번 전시에 참여하신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의 작품을 하나씩 대표적인 거를 놓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보시게 되면은 각 선생님 작품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우측에 있는 것이 옥장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벼루지만은 진짜 저렇게 먹을 가는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섬세하게 돌을 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선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선비들의 마음을 담겨 있는 작품을 만드셨어요. 근데 보니까 돌을 깎아서 만드셨을 텐데 네. 그 무슨 나뭇잎 그 이파리 줄기 하나하나도 다 보이고 뭐 포도 알맹인가요? 왜 송글송글 다 보이고 이게 진짜 손으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좀 믿겨지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만드십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가운데 먹을 가는 부분도 동그랗잖아요. 네. 저거는 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상징하고 또 네모난 모양이나 원형은 하늘과 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을 담아가지고 섬세하게 좀 조각을 했고요. 네. 그 뒤쪽에 보이는 거는 저런 벼루를 담는 함이에요. 저 함도 오칠장 선생님께서 만드신 작품인데요. 오칠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나무 같은 곳을 갖다가 장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나전을 입혀가지고 알록달록한 그런 색상으로 되게 섬세한 나전 작품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시면은 나비가 날아가는 아주 그런 행복을 상징하는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는 나비와 그다음에 조각조각 나전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드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오, 저런 약간 자개라고 하나요? 네. 자개 이런 거 예전에 할머니 집에서 옷장이나 네. 아니면 화장대에서 많이 봤었는데 또 그거랑 다른 느낌으로 현대적으로 뭔가 지금 사용해도 되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반짝반짝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은 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기장 선생님이 만드신 도자기로 만들어진 연적이고요. 네. 연적은 벼루에다가 우리가 먹을 갈잖아요. 그때 먹에 갈기 위해서 물을 부어주는데 그 물 부어주는 그릇 역할을 하는 것을 연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도자기로 만든 것을 보시면은 저렇게 안료를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모양이라든지 색상을 갖다 나타내는데 이것도 사기장 선생님께서 만드신 천도 모양의 연적이에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것은 두석장 선생님이 만든 연적이에요. 똑같은 연적이지만 너무나도 느낌이나 그런 형태나 그다음에 장식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달라요. 예, 그래서 두석장 선생님은 저 두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는 옛날에 가구를 장식하는 그런 장식 쇠 같은 것이었는데 그런 장식 쇠 장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아주 아름다운 연적으로도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기다가 검은 것에다가 저런 은이나 금을 갖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그거를 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을 갖다가 넣는 은입사라든지 그런 거를 함으로써 좀 더 세밀하고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진짜 제가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도 이 정교함과 세밀함 그리고 아름다움이 진짜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궁금하시다면요, 이곳 오셔서 직접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장신구 만들기 체험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꼭 문의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서요. 더 풍성한 여행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무형문화재가 복원한 전통의 아름다움도 꼭 감상해보세요.